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메가3를 만약 1000명이 복용한다면 그중 3명은 전립선 암이 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룸만 말하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이 발표돼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를 먹으면 전립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에서 비타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가 바로 오메가3인데 암을 유발한다니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제가 그 발표된 논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그 논문인데요. ALA나 오메가6 등 여러 형태의 지방산에 대해 연구가 되었지만 저희가 영양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긴 사슬 오메가3, 즉 DHA와 EPA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7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취합해서 총 약 4만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메타 분석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오메가3의 질병 발생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 중에선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메가3를 만약 1000명이 복용한다면 그중 3명은 전립선 암이 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오메가3가 암 발병률을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오메가3는 정상적인 세포막 형성에 기여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은 일반적으로 암 발병을 억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메가3가 도대체 왜 암을 유발할까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오메가3의 작용이 암을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메가3가 독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이에요. 오메가3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은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아주 미량으로만 섭취한다고 해도 영양제로 매일 고용량의 오메가3를 장기간 복용하신다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메가3의 산패예요. 산패라는 것은 오메가3와 같은 기름 성분이 산소와 만나 부패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산패가 진행되면서 생긴 썩은 기름도 발암물질입니다. 몸에 좋았던 오메가3의 기름이 발암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은 요즘 제품에서는 크게 검출된 일이 없습니다. 랩도어나 컨슈머랩 같은 제품 평가 기관의 데이터를 봐도 최근 오메가3의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하지만 산패는 달라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오메가3에서도 산패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어떤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메가3 제품 171개 중 절반이 산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26개 제품 중 38%가 기준을 넘어서까지 산패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제품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제품 보관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전립선 암에 관한 연구는 총 4만 명이 평균 복용 시간이 51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용했던 오메가3 제품이 모두 관리가 제대로 된 제품일까요? 환자가 약을 보관하는 동안 제품이 산패되었을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제품의 퀄리티를 비교하는 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꼼히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험자들의 의약품 보관 습관까지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오메가3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들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오메가3가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오메가3를 1000명이 복용하면 그중 3명이 전립선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논문엔 다른 내용도 있어요. 이 오메가3를 1000명이 복용하면 그중 3명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중 6명은 관상동맥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어요. 오메가3에는 그 밖에도 중성지방 저하, 우울증 증상 개선, ADH 증상 완화, 혈압 감소, 염증 완화, 안구건조증 완화와 같은 수많은 유익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 그냥 먹어요. 현재 오메가3의 전립선암 유발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안 좋은 품질의 오메가3가 암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오메가3 자체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작용 기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품질이 좋은 오메가3를 복용하면 어쩌면 더 적은 부작용으로 오메가3의 유익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오메가3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오메가3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요소는 모두 배제해야 해요. 오메가3를 제대로 복용하시려면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메가3의 원료사를 꼼꼼하게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IFOS,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메가3의 품질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설명에 만약 IFOS 5스타 관련 내용이 있다면 원료는 합격입니다. 국내 제품에도 분명히 IFOS 5스타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다면 꼭 판매자에게 문의해보고 구매하세요. 둘째는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습도와 온도에 모두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더워지는 여름이면 산패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요. 이런 날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품 뚜껑의 오픈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하세요. 실리카겔 같은 방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만약 직구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여름에는 참아주세요. 배송 시 적재 환경에 따라 제품이 산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직구 영양제는 배송될 때 식품이나 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화물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런 환경을 모두 견뎌낼 정도로 오메가3가 튼튼한 성분은 아니에요. 국내에는 보관과 배송 환경이 컨트롤되고 있는 양질의 오메가3 제품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좋은 품질의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바로 암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메가3의 수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